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세뇌당하는 것일까? 이러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세뇌를 당하고 그 세뇌를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심리학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뇌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세뇌시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쫙 봤는데, 그것 중에 뭐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상을 바꾸거나 나라를 바꾸게 하거나 언어를 바꾸게 하는 것 등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냉전시대 이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나치즘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공산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문화, 예술,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공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뇌를 시키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단 종교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뇌를 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을 이용하는 건데, 학부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끝내고 정문이나 후문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가운데 저희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설문지를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학과냐 라고 물어보고요, 심리학에 관심 있냐, MBTI 유형별 검사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런 거를 물어보면 당연히 관심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아직 심리학을 전체에 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검사를 원래는 상담소 가서 받으면, MBTI 같은 것들은 전문적으로 받으면 한 15,000원, 30,000원 정도 하고, MMPI라고 해서 성격 검사 같은 걸 받으면 풀배터리로 받으면 한 30만원 정도의 어떤 검사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무료로 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따라가죠. 따라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단 종교다 라고 하는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발을 빼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이 공부를 해야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의 영이 맑아질 수 있어, 뭐 이러한 방식으로 저에게도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뇌를 안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확고한 의지,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세뇌를 잘 당하지 않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육체를 건드려야 합니다. 뭐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은 굶게 만들거나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의심이 많거나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심리학 실험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파블로프의 개를 통해서 이 학습 심리학 중에서, 행동주의 심리학 중에서 사람을 어떻게 세뇌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시대 때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블로프가요,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또각또각 복도를 걸어갑니다. 이 복도를 걸어가면 이 개가 이 발소리를 알아차리고 침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몇 번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각또각 소리가 나자 개가 밥을 줄 알고 침을 흘린다? 이러한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개를 실제로 어떤 공간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묶어 놓습니다. 지금으로선 사실 어떤 윤리적인 모순들 때문에 개를 데리고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임상을 할 수 없었지만 1900년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완성이 됐는데, 파블로프의 개를 묶어 놓고요, CS, US 막 이러한 식으로 책에 보면 굉장히 되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개가 서 있고요, 삐 소리가 나고 나서 먹이를 줍니다. 이것을 몇 번을 하게 되면요, 삐 소리만 나도 침을 흘리게 돼 있어요. 먹이를 주지 않고, 먹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지를 건드린다, 우리의 심리를 건드린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뇌당한 거랑 똑같죠? 삐 소리가 나자 침을 흘린다. 당연히 먹을 것이 들어올 줄 알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강화시킬 때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에도 굉장히 많죠. 무언가 잘하면 칭찬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을 이 아이에게 굉장히 설명을 잘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빨리 끝내고 내가 칭찬 스티커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해버리죠. 일종의 세뇌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너 그거 해야만 이거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세뇌당한 거죠.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 목적의식 하나로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현재 인간에게 와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효과를 내는지, 물론 이 스티커를 주는 행위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용은 해볼 수 있지만 이게 강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칭찬 스티커는 한 번씩은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려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어떻게 세뇌의 효과를 내는지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가치관을 다 없애버리고 그 세뇌시키는 사람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 이것이 세뇌인데요.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뭐 스키너의 상자라던가 어린 알버트의 실험이라던가. 어린 알버트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아주 어린 아기의 알버트를 데려다 놓고요. 쥐나 이런 것들, 뭐 양, 털 이런 것들을 만지고 놀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쥐를 무서워할까요?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공포 조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쥐 모형을 가지고 막 놀고요. 털을 만지고 애착이 형성되는 것처럼 부비적부비적 하고 놉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쥐를 잡으려고 하면 옆에서 심벌을 콱 칩니다. 그걸 몇 번을 하면요, 알버트가 울거든요. 그러면 그 심벌이 없어도 쥐 털만 가져다 놔도 이 알버트가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러한 것은 뭡니까? 소리가 주는 공포 조건이 내가 만져야 하는 촉감의 공포 조건까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의 공포 조건처럼 인간을 세뇌시키는 데는 굉장히 간단한 파블로프의 개처럼 실험으로 세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물론 이게 세뇌가 가능하다의 실험은 아니었지만 이게 조건화가 형성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그 아이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알버트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알버트가 굉장히 잘 크고 있는지 추적 연구를 한 것도 있는데, 성인이 된 알버트는 그때도 그 쥐털을 싫어하는, 뭐 양털도 싫어하고요, 이런 털들을 싫어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인간을 세뇌시킬 때 몇 번 만에 가능할까요? 파블로프의 개는 뭐 3-4번, 10번 정도 했을 때 개가 침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그렇게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쉽게 세뇌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의심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조건화가 형성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조건에서는요, 이 세뇌가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 짜장면을 먹고 나서 제가 탈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응급실을 다녀오고 위세척을 해서 채기를 빼고 설사 조절 약을 먹고 한 2-3일 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으면 다시 설사가 나오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정적인 조건은요, 인간에게 단 한 번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혐오 조건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먹어서 그거에 대한 혐오가 생겼으면 그 혐오는 바로 세뇌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좀 생리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쳐내는 것입니다. 이 세뇌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단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전 재산을 갖고 오게 만들고,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니 이 종교를 믿어야만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을 믿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뇌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개인적으로 세뇌를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호해야 하고요, 그 가치관, 이미 심어놨던 가치관이나 인지적으로 생각했던 자동적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러한 어떤 영험적인 현상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한 픽션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뇌당하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홈랜드라고 하는 이 미드에 지금 빠져서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 홈랜드가 1시즌부터 3시즌까지는 그 하나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브로디라고 하는 해병이 있는데, 이 해병이 아프가니스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피랍을 당해서 8년 동안 세뇌를 당하는, 고문도 당하고 그 고문을 했다가 다시 포용해줬다가 고문했다가 포용해줬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어떤 신체를 계속 쥐락펴락 하면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테러리스트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로 세뇌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이 홈랜드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그러한 면에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행동심리학 중에서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스키너의 상자, 알버트의 실험, 이러한 것들이 혐오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취약해져 있거나 어떤 혐오가 조성되려고 할 때는 한 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세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흐트려야 하고 의식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 세뇌는 쉽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